Justice Roberts, President Carter, President Clinton, President Bush, President Obama, fellow Americans, and people of the world, thank you. We, the citizens of America, are now joined in a great national effort to 이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트럼프가 2017년 미국 대통령에 취임할 때 그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도 뭐 누구도 트럼프가 이긴다고 예상을 안 했죠. 미국 언론의 99%, 한국 언론의 100%가 트럼프가 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그런데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겼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이제 다시 또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트럼프가 과연 어떤 강점이 있느냐, 왜 사람들에게서 표를 얻느냐, 어떻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 또 다가오는 선거에는 어떤 그런 결과가 예상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나 한국의 언론 보도를 보면 트럼프는 절대로 대통령이 못 된다, 뭐 너무 많이 졌다, 뭐 이러고 나오는데 그 똑같은 얘기가 4년 전에 정확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있었습니다. 그때도 뭐 10% 이상 힐러리한테 트럼프가 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한번 오늘은 트럼프의 강점, 물론 트럼프 약점 많은 사람입니다. 그 트럼프의 어떤 점이 사람들한테 어필하는지 그 강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능력,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그 첫 번째 장점이라 그러면 싸움꾼이다. 트럼프는 뭐 다른 어떤 사람보다 싸움을 많이 했죠. 원래 정치는 그 타협하고 서로 양보하고 뭐 받아내고 뭐 이런 그 거래 기술이죠. 반면에 트럼프는 그 계속 싸움을 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죠. 그의 인생은 싸움꾼이다 해도 그 뭐 모자람이 없죠.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처음에 그 플로리다에 자기 그 별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땅을 살라고 그랬는데 그 아주 마음에 드는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 주인이 그 별장을 갖고 있었는데 다 팔아도 트럼프한테는 안 팔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 트럼프한테 왜 안 파냐 하니까 야, 너 같은 졸부한테는 내 땅 못 줘. 여긴 전통 어린 부자들이 그 사는 곳이야.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열을 받았죠. 열을 받으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렇다고 그 싸움꾼이 포기하겠습니까? 포기를 안 하니까 트럼프는 이제 무슨 짓을 했냐? 바로 그 집 앞에 있는 땅, 바닷가에 있는 땅을 샀습니다. 그거는 남의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다 나 빌딩 질 거야. 니네 앞에 바다 경치 다 가려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은 난리가 났죠. 자기는 좋은 별장 갖고 바다 경치 그를 즐기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거를 뭐 가려버리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팔게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트럼프는 후려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을 니네가 처음에 원했던 가격은 못 팔고 그거 5분의 1이면 내가 살게. 뭐 그렇지 않으면 난 거기다 큰 호텔 줘가지고 니네 경치 막아버릴 거야. 뭐 이러니까 꼼짝 못하고 그 당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땅을 샀고 거기다 자기 뭔가 마을고인가요? 그 별장을 졌죠, 리조트를. 그래서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싸움을 많이 해봤고 싸움꾼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걸 압니다. 아주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죠. 그리고 남의 약점을 파고들이는 기술이 아주 대단하죠. 그리고 또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중국과의 싸움에서 사실 중국과의 싸움은 벌써 10여 년 전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들이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고, 뭐 자기가 구태 욕먹을 거 없고, 골 아플 거 없고,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고, 뭐, 중국이 좀 한두 가지 양보하는 척 하면, 그래, 그만하면 됐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여태까지 끌고 왔던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그 싸움을 주저하지 않고, 그럼 중국이랑 한판 붙자. 응?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하고, 그러니까 트럼프의 싸움의 기술은 그겁니다. 나도 손해보고 너도 손해보지만 누가 더 크게 손해보는지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싸움의 기술을 걸어가지고 달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그 도박장에 가서 도박할 때랑 똑같은 거죠. 자본 많은 놈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겁니다. 자본 많은 사람이 이기게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 결국은 미국은 지난 100년간 쌓아놓은 자본이 있죠. 중국은 지금 막 올라오기 시작해서 크기는 했지만 쌓아놓은 거는 없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딱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아주 하드하게 몰아치죠. 뭐 어설프게 해준다 만다 뭐 그 수준이 아니고 아주 하드하게 몰아치죠. 그 경제인에게 있어서 2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를 들면 회사를 인수한다. 둘 중에 하나죠. 인수하던가 인수 못하던가. 그러니까 정치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게 중국과의 전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이 져주는 척하면 체면 봐서 봐주는 게 아니라 뭐 끝까지 가자. 둘 중에 하나 문 닫을 때까지 가자. 그러니까 그 최근에 그 유명한 연설이 트럼프는 아니고 트럼프 그 외무부 장관한테서 있었죠. 우리가 중국을 바꾸지 못하면 중국이 우리를 바꿀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저 회사를 사들이지 못하면 저 회사가 우리를 사들일 것이다. 틱톡 최근에 그 미국에서 뭐 정보를 중지하느냐 마느냐 미국 사용 금지 시키느냐 마느냐 하면서 트럼프가 한마디 쓱 꺼냈죠. 미국 회사가 사들인다면 그러면 뭐 그거는 봐줄 수 있다. 무슨 얘기냐? 결국은 그 중국에서 트럼프가 노리는 회사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하겠다. 그리고 그게 미국 회사가 되는 날까지 집어삼킬 때까지 계속하겠다. 결국은 목표는 뭐냐? 기업의 어떤 특정한 그 기술이나 아니면 스파이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중국과의 전쟁에서 그 타겟으로 삼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아주 그 싸움을 많이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북한이나 뭐 또 멕시코, 캐나다하고 그 납타 계약 같은 것도 아주 설마 하는데 다 파기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새 판 짜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또 뭐 최근엔 WHO 아주 탈퇴해버렸죠.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뭐 싸움 해본 사람이 하는 거지 정치가들은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을 많이 해봤고 잘한다. 이게 트럼프의 제일 큰 장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쟤라면 싸움 해볼 만해.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난번 선거에서 뽑은 이유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미국의 이익만 생각한다. 무슨 얘기냐? 그 전에 대통령들은 세계의 대통령으로 군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세계의 그 경찰 국가로서 미국의 위상을 좀 지키고 또 그 와중에 자기는 어딜 가든 세계 최강의 대국의 대통령으로 대접도 받고 또 그걸 즐기고 뭐 이런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그런 것들을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은 적당히 또 그런 나라들한테 베풀어 줘야지만 했죠. 베풀어 줘야지만 그 나라들이 또 미국을 따라올 것이고 또 미국을 지지할 것이고 그래서 역대로 대대로 미국 대통령들은 외국에 나가면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마치 투캅스에서 하나는 배드캅, 굿캅 하듯이 그 배드캅을 내가 하겠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트럼프 선거 공약의 그 캠페인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그거죠.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을 첫 번째 놓고 하겠다. 그래서 트럼프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과거에 한 50년, 60년 전에 미국의 어떤 고립주의 정책, 그 정책을 외교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 흔히 말하는 멀러이즘이죠. 멀러이즘은 그 미국 외교 정책의 아주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근간인데 그게 이제 미국이 뭐 중동 사태에 관여하고 뭐 세계 각국에서 전쟁을 벌이고 한국이나 베트남 이러면서 그 어떤 냉전 시대에 그런 책임을 떠맡게 되면서 그 궤도에서 좀 벗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 멀로이즘은 뭐냐? 멀로이즘은 간단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유럽이든 다른 나라는 손대지 말아라. 그 대신 우리도 니네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은 상관 안 하겠다. 그 지금 트럼프는 물론 미국이 충분한 석유를 확보한 그런 탓도 있지만 중동에서 크게 상관 안 하고 손을 많이 쓰는 편이죠. 그리고 유럽에다가 그럼 니네가 해봐. 니네가 여기서 기름 가져가고 니네한테 꼭 필요한 나라들이니까 니네가 한번 해봐. 왜? 유럽이 그동안 미국한테 그 어떤 독재 정권을 옹호한다 이러고 굉장히 공격을 했거든요. 그럼 니네가 독재 정권 없애고 해봐. 뭐 이러고 쓱 넘겨줬죠, 공을. 그리고 그쪽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미군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연합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유럽군을 만들자, 뭐 이러고 얘기하는데, 유럽군은 될 수가 없죠. 왜? 돈은 다 같이 내고 지휘는 프랑스하고 독일이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걸 어떤 조그만 나라들이 따라가겠습니까? 그 군대만 보내고. 그래서, 아메리카 포스트, 그 다음에 뭐, make America great again, 뭐 이런 것 자체가 그 뭘 얘기하냐면 이제 미국은 세계의 호구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실 그동안 최근 한 4, 50년 동안은 미국은 세계의 호구였죠. 그냥 뭐, 좀 바가지 씌워도 웃는 얼굴로 그래 그러고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팁 주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팀 문화 같이, 손해 좀 봐도 돼. 뭐 이런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호구가 안 되겠다. 뭐 이런 결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아주 그게 불편한 거죠. 반면에,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왜 양키고홈 욕먹어가면서 거기 가서 있어야 되냐. 왜 우리 군인이 죽어야 되냐. 뭐 이런 반대하는 세력에서는 그동안 그쪽 세력이 미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그런 사람들 별로 못 보고 미국에게도 한국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꼭 필요하지는 않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의 호구를 탈피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그 달러 보니까 세계 경제가 돌아가면서 미국은 무역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전환을 했죠. 만약에 미국이 무역 흑자국이 된다 그러면 전 세계 다른 조그만 나라들은 다 망하죠. 왜?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오니까 자기네 나라에는 쓸 일이 없어지죠. 그래서 고의적으로 미국은 달러 적자국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무역 적자도 쌓이고 또 재정 적자도 쌓이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위기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그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유럽하고 잘 지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없는 대통령입니다. 왜? 유럽은 유럽, 미국은 미국. 그걸 분리해서 생각하거든요.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미국의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조상은 다 유럽이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유럽하고는 잘 지내야 된다. 유럽한테는 좀 양보해야 된다 이랬는데 트럼프도 물론 자기 백그라운드는 유럽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뭐 우리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무슨 옛날 고리타분한 얘기하고 있냐. 그래서 트럼프는 항상 그 얘기하죠. 올드 유럽. 거긴 너무 늙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계를 끊는든가 아니면 정당한 관계를 하자.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은 요즘 많은 그 무역 전쟁을 하죠. 중국하고 하는 만큼 유럽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거꾸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김정은이나 중국의 시진핑하고 싸우면서도 우리는 좋은 친구다.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막 뻔뻔스럽게 해대죠. 푸틴하고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는 여태까지 전통적인 우방이나 적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부터 미국의 이익이 되는 그런 나라들이 우리의 우방이고 또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나라는 우리의 적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전통적인 우방 입장에서는 위험한 생각인데 화가 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데한테는 지금 뭐 미군 주둔비를 뭐 배도 아니고 막 서너 배, 막 네다섯 배 올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그게 꼭 그 금액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분석가들의 말에 따를 것 같으면 현 한국 정부와의 불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한국 정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안을 내놓는 거죠. 어떻게 됐든 트럼프가 무서운 이유는 미국의 이익을 생각한다. 세계의 이익이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 가운데 그동안 왜 우리가 세계를 지켜줘야 되냐. 이런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된 거죠. 적당히 뭐 인권 말하면서 그 독재자들하고 타협하고 이랬던 과거 대통령들과는 달리 얘가 뭐 독재자든 뭐든 상관없다. 미국의 이익이 된다면 얘랑은 거래를 한다. 뭐 이런 자세로 나가니까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또 먹혀들고 있는 거고 반면에 전 세계에서는 트럼프는 아주 뭐랄까 그 인기 없는 미국 대통령이 됐죠. 그래도 또 꼭 인기 없는 미국 대통령이 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대만이나 뭐 헝가리, 폴란드 이런 데 가면 트럼프의 인기도가 뭐 거의 80% 90% 여기에 육박합니다. 왜? 거기는 새로운 우방으로 등장했거든요. 거기는 새로운 미국의 어떤 이권이 걸린 그런 곳으로 등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두 번째 무서운 점은 미국의 이익만 생각한다. 그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게 한 세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속 보이는 이 장면들은 그 트럼프 취임 때 있었던 일인데 이번 선거 사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미국 언론이나 주류 언론이나 한국 언론에서 취급하는 것과 같이 선거 끝났다 뭐 그런 분위기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뭐 보나마나 파퓰러 보트 전 국민 선거에서는 무조건 민주당이 이깁니다. 그거는 뭐 정해진 사실이죠. 당원수가 더 많으니까. 그리고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이 큰 주들, 그 인구 많은 주들에서 이 당들이 무조건 이기게 되니까요. 그리고 미국은 또 한 표만 이겨도 그 당 표를 다 가져가 버리죠. 대의원수를. 그런 특별한 선거제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12개에서 뭐 많게는 15개 정도 스윙 스테이트 중부지방에 있는 미시간에서 시작해갖고 플로리다까지 미국의 중앙을 관통하는 역입니다. 한국에서는 단순하게 뭐 러스트 벨트에서 이기면 트럼프가 이겼다 그러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뭐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 지역이긴 하지만 텍사스가 러스트 벨트에 들어가지 않죠. 아주 그 경기가 좋죠. 그 다음에 또 러스트 벨트에서도 일부 지역, 예를 들면 뭐 미네소타 같은 데는 100% 민주당 지역이죠. 그러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슈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도 누가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물론 또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다르겠지만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한테도 큰 약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약점은 이미 너무 많이 까발려진 데 반해서 바이든의 약점은 아직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 남은 선거 누가 이길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두 가지 트럼프의 장점 첫 번째 싸움꾼이다. 싸움에 능하다. 두 번째 미국의 이익만 생각한다. 자기
지지자들을 확실하게 결집할 수 있다. 뭐 이런 면을 살펴봤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